안녕하세요, 공장장 하푼입니다. 나팔수의 신제품을 선물 받았습니다. 1:35 F35C 라이트닝입니다. 정확히는 라이트닝 2인데 박스 아트에는 그냥 라이트닝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라이센스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2차 대전 때 P38 라이트닝이 있죠. 그 이름을 이어받아서 라이트닝 2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깨고 이렇게 인쇄를 했네요. 그리고 박스 아트는 조금 실망입니다. 그라울러의 박스 아트가 너무 멋져서 그런지 유화로 그리신 것 같은데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스는 전형적인 트럼펫의 구성이고 일단 박스를 열어보고 이 표면을 만져보니까 방전 금형을 이용해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인 그라울러는 일반적인 금형으로 한 것 같고 손금형이죠. 그거는 아마 방전 금형으로 한 것 같은데, 방전 금형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돌기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표면이 좀 거친 느낌이 나는데 그걸 또 활용하면 재밌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포로 미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걸 그대로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최근 금형이라 트럼펫가 조금 투박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엔진도 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장 같은 경우에는 비스트 모드가 재현이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지금 런너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까고 제가 열어보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조만간에 비닐을 개봉하면서 다시 한번 언박싱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울러와 함께 병행해서 제작기를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팔수의 신금형 F35C 라이트닝 2 두 번째 언박싱입니다. 비닐을 개봉할 거고요. 이름이 정확하게 라이트닝이 아니고 라이트닝 2이기 때문에 제가 제작하는 영상에는 라이트닝 2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항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특유의 런너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데요. 저거 벗기는 게 상당히 고역입니다. 워낙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출 좌석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금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로 런너를 만들어져 있는데 디테일이 우수한 것 같은데, 실제 사출 좌석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립해보면 알 것 같고, 또 특히나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보통은 과거에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 안쪽에, 그러니까 공기가 흘러서 들어가는 부분에 그 부분을 사출을 하면서 밀핀 자국을 많이 넣어서 그 밀핀 자국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밀핀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는 되게 금형을 신경 써서 이렇게 제작하고 사출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정도는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작고 가는 부품들이 있는 부분에는 저렇게 포장을 하고 한 번 더 포장하는 이중 포장을 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포장을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부 무장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디테일이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조금 투박한 경향이 있죠. 타미야라든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렇게 저런 부분에 디테일을 아직 잘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제작하시는 분이 어떻게 또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데,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분할도 잘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이해가 안 가게 분할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작기에서 제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 비닐을 벗기면서 살펴보니까 과거의 1:32 트럼펫 킷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디테일이 여전히 투박한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개선된 부분이 많고요.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무장은 또 조금 이상합니다. 특히나 AN9X 같은 경우에는 뒤에 노즐 부분 모양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트럼펫 자체의 무장을 쓰는 것보다는 아카데미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게 조금은 좀 의아하고, 그나마 좀 만족했던 부분이라면 지금 개모하고 있는 저기 투명 부품,
특히 캐노피 부품 같은 경우에 오메가형으로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캐노피가 보통 많이 구성이 되는데,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파팅 라인이 들어가는데 저기는 파팅 라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파팅 라인이 없게 사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작하는 입장에서 저 파팅 라인을 제거하고 이렇게 다시 사포로 갈고 다시 저렇게 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과정이 상당히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파팅 라인이 없이 깔끔하게 사출되어 나와서 저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캐노피 투명 부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고무재 타이어가 들어있는데요, 조금 퍼석한 느낌이라 조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칭도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격적인 조립에 앞서서 설명서부터 살펴봅니다. 같이 포함된 전단지랑 그 다음에 페인팅 가이드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총 3기 정도 재현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는 너무 밋밋하고 해서 VF101의 그림 리퍼즈를 아무래도 작업할 것 같고요. 이 스텔스기라 이 몰드 같은 경우에 나중에 마스킹을 해서 약간 색을 달리해서 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하면 될 건데, 작은 스케일보다는 일단 스케일이 커서 조금 걱정은 덜 하는 편입니다. 총 파트 수는 375파트에 17개 런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품 수는 상당히 많은데 무엇보다 저기 엔진이 재현되어 있어서 저 엔진을 뺐으면 하는 생각인데, 설명서 상에서는 딱히 엔진을 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고민이고, 그 다음에 랜딩 기어 부품 같은 경우에 통짜가 아니고 이렇게 부분을 합쳐서 하는 부분이라 이게 나중에 하중을 견뎌줄 수 있을까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무장창은 다 오픈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무장을 날개에 가깝 파일런에도 다 장착해서 피스트 모드라고 하죠. 피스트 모드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게 좀 어차피 모형이라 이렇게 과하게 다른 게 더 이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잘 술술 풀려나가면 좋을 건데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열심히 달려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본체에 붙어있는 런너부터 떼어낼 생각인데, 일단은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좀 있는, 좀 가볍지 않은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내부에 무장창을 넣고 그 다음에 랜딩 기어 부분을 넣고 엔진을 넣고 했을 때 하중을 잘 받쳐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구조상 조금 접착도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가운데 심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게가 걱정이라 동체 부분에 이 런너를 자르면서도 그게 고민이고, 그리고 상당히 딱딱해서 조금 힘을 많이 주고 잘라내야 돼서 그것도 조금 제작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잘라봤지만 이게 또 많이 잘라보고 많은 업체를 경험해봤지만 특히 트럼펫가 플라스틱 재질이 딱딱한 것 같아요. 딱딱하고 상당히 질겨서 그 작업할 때 조금 사푸질을 할 때도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런너에서 분리할 때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작업하고 있는 그라울러하고 이 사출 색상을 비교했을 때도 조금 재질이 부드러워졌을까 싶었는데 색만 바뀌고 딱딱함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쭉쭉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가장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처음에 설명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엔진을 밖으로 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뺄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너무 크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도 엔진이
재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후미에서 이렇게 쑥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커서 빠지거나 밀어 넣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밑을 자르거나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면 실루엣도 다 망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립이 다 공지사가 됐는데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재현을 하지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런너를 할애해서 엔진을 재현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갑니다. 심지어 저기 또 부품이 더 붙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 자체가 전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스킹 테이프 붙인 부분 쪽에 가운데 부분은 없어도 될 부분인데 무게 때문에 저 부분을 자르고도 조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조립을 해봅니다. 일단은 미리 조립하고 접착한 랜딩 기어 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장창 같은 거를 제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 끼워 보는데요,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끼워보고 상판을 덮어봤는데 유격이 없이 잘 닫혀지고 틈이 없이 잘 닫힙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 걱정이 안 되는데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무게입니다. 지금 저 정도의 무게에서도 상당히 묵직함이 느껴지는데요, 아직은 날개도 덜 달리고 그 다음에 내부의 무장이라든지 더 달리는 부품들이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랜딩 기어를 붙였을 때 저게 어떻게 잘 랜딩 기어가 저 하중을 잘 받치고 이렇게 서 있을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파팅을 이상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퍼티 등으로 수정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만 아니면 그렇게 무리는 없고요, 무난하게 작업할 수 있는 1:32 킷으로 보이고 나머지 캐노피 투명 부분도 이렇게 끼워봤는데 잘 들어갔고요. 먼저 작업하고 있는 그라울러하고 크기 비교를 해봤는데요, 해군형은 공군형이나 그 다음에 해병대에서 쓰는 수직이 착륙 형태의 F-35 라이트닝 2보다 훨씬 큰 기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장 조립을 하는데 런너에서 볼 때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만드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무장은 해자됨이라고 달았는데 역시 아카데미에서 가져와서 좀 사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기 제이뎀 보시면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폭탄의 안정핀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제이뎀 두 종류 다 그렇습니다. 너무 두껍거나 또 약간 모양이 다르거나 길이도 다르고, 특히나 첫 번째 보여드렸던 제이뎀 같은 경우에는 안정핀이 4개가 모양이 똑같은데 2개가 같고 2개가 같고 이런 식이라서 전혀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 또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 길이가 짧고 너무 두껍고 모양이 다른 게 있어서 못 사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아카데미의 디테일이 더 좋아서 아카데미를 사용하고 남아있던 레벨의 암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타렐리의 AN9X라든지 아니면 레벨의 AN9X 그 둘 중에 하나씩을 선택해서 트럼페트 킷에 포함된 무장 대신해서 사용을 합니다. 특히 AN9X는 다 틀리네요. 다 틀렸습니다. 앞에 다른 슈퍼호넷에 들어있는 무장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들어있는 이 무장에도 마찬가지고 다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좀 칭찬했는데 또 다른 영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무장은 이렇게 구성해서 비스트 모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랜딩 기어가 사실 조금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조립을 해보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걱정이 조금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 무장에서 조금 실망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시 이 랜딩 기어 부품을 조립하면서 느낀 건 그래도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트럼펫도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기분인데,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슬라이드 금형을 이용해서 되게 탄탄하게 설계를 해서 뽑은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건 그 탄탄한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은 또 이게 유격이 있어 가지고 잘못했다가는 한쪽으로 힘이 실리면 바퀴가 부러지거나 랜딩 기어가 부러지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아서 내부의 빈 부분은 플라판을 이용해서 채우고 작업을 합니다. 채우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유격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저 공간을 비워뒀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만일 작업을 하실 분이 계시면 저 공간을 채우고 메인 랜딩 기어를 조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채우고 했을 때 약간 꺾어질 수도 있고 힘이 조금 덜 받는 느낌이라서 저기 빈 부분을 플라판이라든지 아니면 퍼티 등을 이용해서 채우고 작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튼튼한 랜딩 기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무장도 달고 했을 때 하중을 제대로 지켜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립이 완료된 랜딩 기어 부품을 일단 먼저 피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설명서에 보시면 저 부품 랜딩 기어 부품인데 저 부품을 먼저 접착하고 뒤에 나머지 랜딩 기어, 특히 로즈 랜딩 기어의 나머지 부분을 끼워서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대로 하시면 조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서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랜딩 기어, 로즈 랜딩 기어 부품 자체에다가 접착을 하셔가지고 조립을 하셔야 끼워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 부분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팅은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꽂아 보니까 별 문제 없이 제자리 잘 맞춰지고요. 그래서 랜딩 기어 고정은 나중에 이제 도색면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붙이느냐가 관건이 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설명서에 보시면 저 부분이 아마 부품 번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설명서대로 하면 방향이 다르게 꼽히게 되어 있어서 저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기 엔진 같은 경우에 엔진을 붙인 채로 조립을 하게 되면 단차가 좀 생겼어요. 엔진을 부득이하게 잘랐습니다. 무게 문제도 있고 자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차도 해결하고 무게도 줄이는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랜딩 기어가 조금 불안합니다. 어떤 면에서 불안하냐면 부품 자체가 저기 내부의 안에 부품과 이렇게 접촉하는 면이 조금 작아서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다가 잘못해서 하면 쉽게 그 접착면이 이렇게 접착했던 면이 떨어져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접착면을 조금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가운데 또 심을 박을 수도 있으니까 심을 박을 수 있게끔도 조치를 해놨는데, 가급적이면 심을 안 박고 일단은 잘 접착을 해서 단단하게 바퀴 부품이, 랜딩 기어 부품이 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부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게를 많이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접합면이 되게 작기 때문에 좀 제가 불안해서 저거를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을 아니면 단단하게 접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해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이는 없는데, 일단 나중에 접착제를 발라서 잘 건조시키면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이트닝 작업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리벳 자국이 사실 스텔스기에서 리벳 자국을 숨기게 도장을 하거나 최대한 가리게 노력하는 게 스텔스기인데 아무리 봐도 존재하지 않는 리벳 자국이 이상한 마이너스 몰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냥 모형적 가장으로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날개 쪽에 리벳은 바둑판처럼 규칙적으로 이렇게 찍어 놨는데, 사실 날개 쪽에 만일 안에 내부 기고를 밖에 이 날개 겉부분을 고정하는 리벳을 했다면 아마 마른 목골이었을 것 같아요. 날개가 동체에 가까운 쪽은 조금 넓은 간격이고, 그 다음에 날개 끝단으로 갈수록 좁은 간격의 리벳이 있을 거죠. 실질적으로도 리벳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최대한 평탄화시킨 상태에서 스텔스 도료를 바른 게 스텔스 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상상력을 동원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바른 상태에 리벳이 찍혀 있어서 어떻게 할까 그냥 모형적 상상으로 그냥 넘길까 하다가, 저거는 아무리 제가 영상을 찾아보고 사진을 찾아봐도 아닌 것 같아서 저 부분은 퍼티를 바르고 리벳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스케일도 크기 때문에 없애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진을 참고로 해서 저거를 저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길어지겠죠 아마. 기체는 불필요한 리벳 표현이 너무 많아서 퍼티를 바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퍼티 바른 게 건조하는 동안에 무장에 퍼티 바른 것도 잘 다듬어 줘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무장부터 퍼티를 바른 걸 사포 작업을 하는데요. 사포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패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파주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원형을 팔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원형을 팔 때는 원형 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파니까 패널 라인을 쉽게 팔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고 나서는 저렇게 커터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을 잡아가면서 좀 둥글게 표현이 되도록 둥글게 모양이 나오도록 돌려가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폰지 사포를 이용해서 곡선을 살려가면서 사포로 저기 이제 그 퍼티 바른 것들을 이렇게 갈아냈습니다. 뭐 작업하실 때 그닥 어려운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양을 잘 생각하면서 사포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AN9X 앞부분에 시커 같은 부분에 이타렐리는 저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톱을 이용해서 저렇게 또 역시나 또 시커 부분과 또 나머지 미사일 동체 부분을 분리해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패널 라인을 봐줬습니다. 본격적인 도색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코가 말썽입니다. 이 즉 노즈 파트의 레이돔 쪽이죠.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파팅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부품으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 부분을 조립을 하면 단차도 생기고, 그리고 또 리벳도 찍어져 있어서 이걸 같이 작업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발견하고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퍼티를 잘 바르고 굳힌 다음에 조금 거친 사포 혹은 아니면 모형용 줄을 이용해서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렇게 갈고 스폰지 사포 2000번을 이용해서 또 곡선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사포질을 했습니다. 이게 앞쪽으로 보이는 쪽이고 또 전체적인 실루엣의 시작이라 라인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조금 신경을 써서 열심히 사포질을 했고요. 왜 저렇게 부품화를 시켰는지 도대체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뭐 딱히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작업을 할까 하다가
수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단차도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퍼티 작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본격적인 토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파일런과 무장을 먼저 토색을 시작했는데요. 패널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낙하를 이용해서 붓으로 칠을 해줬습니다. 에어 브러쉬로 해도 되는 부분이고 붓으로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패널 라인 부분을 검은색 아니면 어두운 색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먼저 칠을 해주고 그 외의 부분을 이제 기본색을 올려줬는데요. 기체색이랑 저기 파일런의 색깔은 또 다른 색이고,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리브 드랍 색상을 먼저 칠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저 색상을 칠한 게 다 건조되고 나면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골고루 잘 뿌려주고 난 이후에 건조를 잘 시키면 됩니다. 308번은 현용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가장 많이 애용하는 색이 거고요. 저도 그래서 저렇게 대용량으로 희석을 해놓고 자주 사용을 합니다. 파일런 도색은 별다를 건 없고, 패널 라인은 조금 색이 덜 발려지게, 나머지 평평한 부분은 색이 많이 발려지게, 그래서 패널 라인은 어둡게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밝게 표현을 해서 패널 라인을 좀 어둡게 강조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08번 칠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건조를 시키고, 앞서서 올리브 드랍을 칠한 것 중에 유폭 방지 코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퍼티랑 308번 색상을 섞어서 붓으로 저렇게 찍어줬습니다. 60년대인가 70년대 미 항모에서 폭탄이 항모 과판으로 떨어지면서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저 유폭 방지 코팅은 꼭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해야 되는 또 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붓을 이용해서 유폭 방지 코팅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다시 마스킹을 해야 돼서 건조하고 난 이후에 마스킹하는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에 마스킹을 합니다. 평소에 사놓고 안 쓰는 공구가 많습니다. 저것도 제가 사놓고 한동안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열심히 써보기로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죠. 저기 마스킹 테이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를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인데, 요거를 여러 업체에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건 모시고 안전한 업체에서 나온 금속으로 된 가이드입니다. 저렇게 이제 원하는 미리수라든지 아니면 길이라든지 그 폭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저렇게 이제 다른 색상이 발라져야 될 부분을 피해서 마스킹을 해주고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또 영상에 또 다른 공구가 나왔는데요. 저건 일종의 펀치인데 지금은 2mm, 3mm의 동그란 형태의 또 저기 마스킹 테이프를 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3mm는 저렇게 미리 잘려져서 나온 게 있는데 2mm는 잘 없어서 저걸로 이렇게 꾹꾹 찍어서 잘라서 굴곡이라든지 아니면 원형이 필요한 부분에 붙이고 또 나머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저렇게 이제 마스킹을 하고 필요한 색상을 칠하게 됩니다. 또 저거 말고도 조금 있으면 영상에 등장하는데요. 곡선 부위를 자를 수 있는 또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 가이드도 제가 사놓고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이어 붙이는 형식으로 붙이기도 하는데, 곡선이 많은 부분은 저렇게 곡선으로 자를 수 있는 가이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편안한 방법은 미리 또 저런 것들이 귀찮아서 아니면 힘들어서 미리 잘려져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커팅이 돼서 마스킹 테이프를 커팅을 해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셔서 작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이제 필요한 색상을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하나 떼어주고 있는데요. 약간 색상이 삐져나간 부분은 나중에
터치를 이용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F35C도 서페이스를 한번 발라봤습니다. 전체를 다 서페이스를 바른 건 아니고요. 앞선 작업에서 제가 리벳을 메운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뿌려봤습니다. 드문드문 잘 안 메워진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서페이스를 먼저 뿌려봤는데요. 서페이스를 뿌리면 육안상 잘 안 보이는 제가 미처 작업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패널 라인을 새로 그었거나 아니면 리벳을 새로 찍은 쪽으로 위주로 많이 서페이스를 뿌려보고 확인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리벳이 잘 메워지는지 확인을 하는 서페이스 작업이었습니다. 일단 저렇게 서페이스를 뿌려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리벳을 메우지 못했는데요. 상면이고 또 스텔스기의 특성을 살려서 제작을 할 생각이라 안 메워진 부분들은 다시 메워주는 게 답이지 싶어서 서페이스를 뿌려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메워져서 조금 작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앞에 또 마스킹을 한 부분은 또 물이 또 사포질을 하고 나면 또 물을 이용해서 또 세척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일이 조금 꼬였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페이스 작업 이후에 추가적인 퍼티 작업입니다. 앞에서 다른 작업에서 언급했듯이 또 서페이스 작업 이후에 퍼티는 이제 포인트 위주로 미진한 부분들을 많이 작업하기 때문에 대필 붓을 이용해서 그리고 라커 싱너에 퍼티를 발라서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앞에 했던 퍼티 작업이랑 또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대필 등을 이용해서 포인트마다 퍼티가 알려지고 할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미처 못 메워진 리벳 몰드 등을 지워줄 생각이라 전체 다 칠해지는 건 아니고요. 살펴보면서 메워지지 못한 부분에 세필을 이용해서 세필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퍼티를 추가적으로 발라줍니다. 아마 저렇게 하고 다시 앞으로 갈아내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퍼티를 바릅니다. 저렇게 퍼티를 골고루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간단히 잘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사포 작업을 할 건데요. 최종적인 사포 작업은 아무래도 그렇게 거친 사포보다는 고온 사포 위주로 포색 전에 마지막으로 표면을 고르고 또 미진한 부분을 메운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엔진 노즐을 도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패널 라인 위주로 해서 검은색을 붓을 이용해서 칠을 해줬습니다. 일반적인 도료 중에 낙하 도료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아무래도 건조도 빠르고 그 다음에 단단한 피막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일단 낙하 도료를 사용했고요. 낙하 도료를 사용한 이후에는 실버 색상을 에어브러쉬로 이제 잘 칠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저 색상을 칠하고 난 이후에 이제 흑절색이라든지 하는 비슷한 계열의 메탈릭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또 추가적인 색을 더해서 노즐의 기본 도색을 할 거고요. 노즐의 기본 도색이 마무리가 되면 저 상태에서 노즐의 변색된 효과를 주는 도색을 할 겁니다. 노즐은 아무래도 열을 받기 때문에 그 금속이 열에 의해서 변화되는 이런 다양한 색상들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요. 영상에서 보시면 일단 실버 색상을 먼저 칠하고 흑절색을 칠했을 때 모습이 저 정도고요. 저 정도 선에서 초보분들은 많이
더 이상 도색을 안 하셔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변색 효과를 주면 나중에 보시면 오묘한 색상이 참 보기도 이쁘고 또 실질적으로 비인기 노즐을 보실 기회는 잘 없을 것 같지만 보시면 그 다양한 색상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흑절색을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고요. 저렇게 도색이 끝나고 난 이후에 클리어 컬러를 이용해서 변색 효과를 주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클리어 블루를 이용해서 칠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칠하는 건 아니고 부분 포인트가 되도록 일단은 저렇게 색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다른 또 클리어 컬러를 뭐 겹치거나 아니면 덮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효과를 주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색이 섞이면서 저게 이렇게 변색이 된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저 다음에 또 이제 스모크 색상을 이용해서 또 노즐 끝에 그을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즐이 변색된 효과를 좀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세기종을 다 저렇게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 뭐 금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웨더링 재료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도색이 끝났을 때 다른 웨더링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페이서 작업 이후에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 이제 다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무엇보다 표면에 다시 퍼티지를 하고 또 갈고 다시 또 갈고 하는 걸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그래도 안 메꿔지는 리벳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더 이상 뭐 열심히 갈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또 나중에 그걸 또 웨더링 할 때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도색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사포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가장 거치지는 않는데 지금 사용하는 사포 중에 거친 600번부터 또 1200번, 1500번, 2000번 순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서 작업을 했고요. 중간중간 알코올 수압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알코올 수압으로 닦은 이유는 뭐 딱히 다른 게 아니고 또 빨리빨리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또 알코올로 닦는 게 좀 빨라서 또 마르기도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또 날개라든지 다른 부품에 또 확인용으로 서페이스를 뿌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거친 사포부터 고운 사포 순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도색을 할 수 있을 만큼 표면 정리는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거는 또 도색에서 커버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인 도색을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먼지를 다 털어주고 또 한 번 더 깨끗이 세척하고 도색을 준비합니다. 본격적인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블랙 라카를 이용해서 밑칠을 시작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칠하기보다는 포인트 위주로 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최근에 타미야에서 F35 A형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테스트 샷이라든지 아니면 런너라든지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트럼펫 킷은 1대 75의 킷을 그냥 크기만 키워놓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미야 킷에 어떻게 표현하자고 하면 전륜한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그 디테일을 보고 있으면 진짜 이 트럼펫 킷이 오징어처럼 보입니다. 같은 금액 차이는 솔직히 48인데 타미야 킷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디테일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도색을 하자는 생각으로 약간 표면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자료도 찾아보니까 그 함상에서 운영하는 F35C가 도색도 많이 벗겨지고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니면 깨끗하게 갈까 하는 게 고민인데, 스텔스기 자체가 표면을 되게 그 스텔스 코팅을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가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가야 되고, 또 약간 뭐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해서 할 것 같으면 웨더링을 상당히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베이스부터는 색을 약간 어둡게 넣어서 또 약간 외부 색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베이스 색부터 일단 도색을 마무리했습니다. 본격적인 도색에 앞서서 조색을 하는데요. 저는 주로 GSI 크로스의 도료를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예전에 그 회사 이름이 군제죠. 군제에 305번가 이렇게 색을 섞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원래 기세의 그 색은 금속성의 색깔이 아닌 조금 더 짙은 회색을 아니면 푸른기가 도는 회색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또 한국 우리 아카데미에서 또 색 조합은 그게 아니라 금속성 색을 조합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아카데미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맞게 색을 조색하고 저렇게 공병에다가 담았는데요. 저 병은 나중에 사용을 못하고 다른 병으로 담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킷에서 작업할 때 리벳 자국 같은 거를 내가 거의 뭐 메꾸었는데,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리벳 자국이 없죠. 저기 보시면 좀 밝은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리벳 자국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밝은 부분에 그 리벳에서 레이더파의 반사를 막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보시면 위에 꼭 녹이 쓸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제목이 러스팅입니다. 러스트는 아마 녹이죠. 녹슨 뭐 상태의 칼빈슨 함에서 뭐 착함하는 모습인 것 같고, 또 다른 도색은 이 패턴은 아마 데칼로 나와야 작업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뭐 새로운 패턴을 뭐 연구 중인 것 같습니다. VX는 그 실험 비행단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색을 조합해서 조색을 했는데, 이게 뭐 보는 각도, 찍는 환경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뭐 제 느낌대로 조색을 해서 도색을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고요. 추가적으로 금속성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크롬 실버도 더하고 조색을 했습니다. 동체를 도색을 합니다. 뭐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도색을 했고요. 병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그 다이소에서 산 병은 도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제가 F35 같은 기종을 작업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조색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군기 같은 경우에는 함상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스텔스 도료 자체가 피막이 상당히 약하고 스텔스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주 도장을 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운영 환경이 함상이다 보니까 앞에 조색을 할 때 영상에서 보시면 참 그 도료 자체가 많이 산화가 돼서 또 벗겨지기도 하고 날아간 거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도록 웨더링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를 제안해 보고 싶어서 갓 공장에서 나온 버전이 아닌 함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할 생각이라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부터 전체적으로 도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요즘 뭐 아카데미 72델이나 그리고 발매가 예고된 타미야에 같은 경우에 저기 부분 데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1대3이 트럼펫 킷이나 그 다음에 중국의 오렌지 토이의 1대72 킷에는 그런 데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마스킹으로 그 부분을 재현하기 때문에 겨우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표면을 조금 정리해주고 마스킹을 하고 이제 또 그 필요한 부분에 도색을 쭉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색을 한번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도색을 하고 마스킹을 하기 전에 표면을 조금 닦아줄 생각입니다. 금속성 느낌을 좀 나게 하기 위해서 크롬 실버를 추가했기 때문에 닦아보시면 약간 더 금속 질감이 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도료를 섞었기 때문에, 저 도료는 원래 바르고 닦으면 그 크롬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도료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섞은 건 아니고요. 전체에 한 5% 정도를 섞었는데 그 자체가 약간 금속성을 띄기 때문에 저렇게 닦아서 그 또 표면 자체를 조금 고르게 하고 마스킹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하고 관계돼서 제 페북에다가 내용을 올렸더니 그것도 비행기 쪽으로 또 유명하신 분이 또 좋은 정보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읽어보면 스텔스 도료의 안료가 페라이트 계열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 레이더 전자파를 쐬면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버려서 러스팅이란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스텔스 도료의 피막이 일반 도료보다 약하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스텔스 도료의 안료가 제 성능을 발휘하게 하려니까 고착제인 미디엄이 안료에서 발생하는 열과 공기의 마찰열 때문에 열화되어서 사진을 보시면 그런 러스팅 같은 그런 효과가 나고 이렇게 또 많이 박탈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자료를 주신 황상정님 감사합니다. 여튼 그런 느낌을 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거를 뭐 효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을 재현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면봉, 뭐 휴지 각가지 걸 동원을 해서 표면을 깨끗하게 한번 다 닦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색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조색 한 개 제가 원하는 대로 색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뿌려봤는데 너무 밝은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약간 금속성은 아무래도 크롬 실버가 들어가서 느낌이 나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밝은 느낌이 들어서 중간에 계속 색을 더해가면서 기체 전체에 뿌리기보다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떼어져 있는 다른 부품 혹은 날개 등에 계속 뿌려가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조명이 비춰지는 상황이라 또 육안으로 보는 게 또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연광에서도 해봤는데 이렇게 비교도 해봤는데 너무 좀 밝은 느낌이 많아서 다시 저기를 또 조색을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색으로 아마 나머지도 다 칠을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어둡게 갔는데 아무래도 조명이 비치는 상황과 조명이 비치지 않는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색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조색을 재현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진 않지만 제가 제 눈으로 느끼는 모습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 저 패드에서는 아무래도 뒤에 백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간 더 밝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이고 특히나 이 금속성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또 조명을 끄니까 또 다른 느낌이라 일단은 저 상태에서 나머지 동체도 같이 도색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잘 나와주면 좋겠는데 일단 제 느낌대로 계속 도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뿌리 날개부터 마스킹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킹 테이블 이렇게 쭉 미리 좀 커팅도 해주고요. 또 약간 접착력을 미리 한번 붙여서 약간 떨어뜨린 상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게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혹시 세척 과정에서 잘 안 닦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위에 도색된 부분이 마스킹 테이프와 함께 벗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벗겨지는 부분은 분명히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접착력을 약간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원하는 위치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조각조각을 미리 자르고 그거를 필요한 위치나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미리 전체적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고 바트 나이프나 커터 칼 등을 이용해서 칼 끝으로 또 잘라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아무래도 요 표면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붙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1:32라 크기가 상당히 크고 해서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찬찬히 붙여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팔린 기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마스킹만 따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것도 같은데, 워낙 크기도 크고 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쌀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검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붙이는 과정도 즐기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붙여서 또 잘 표현이 되도록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직 꼬레 날개는 마무리했습니다. 마스킹 작업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체보다는 자잘한 쪽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또 너무 기체만 하다가 보면 진이 다 빠질 것 같고 해서 미리 진 빠지기 전에 작은 것부터 작업을 하자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뭐 랜딩 기어 커버라든지 아니면 뭐 무장창의 커버에 또 마스킹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도 이렇게 천천히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뭐 딱히 앞에 올린 영상이랑은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미리 도색된 부분에 상처를 안 내고 작업을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나하나 열심히 붙여 나갔고요. 어떤 거는 작은 거는 보통 평균 1, 2분 정도의 작업을 끝냈고, 좀 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칼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하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걸 안 하려고 생각하고 이번에 쭉 저렇게 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에 잠깐 삽입을 했는데요. 저렇게 해서 칼을 그어 보니까 당연히 도색면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저렇게 하나하나 붙이는 과정으로 마스킹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통 얼마쯤 걸렸는가 싶어서 또 실시간으로 정석으로도 찍은 영상이 있는데 원하시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잘한 도어라든지 액세서리에 또 마스킹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작업을 끝을 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 전체에 대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동체의 마스킹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좀 충분히 잘라주고 또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부분이 아마 가장 마스킹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도색 가이드에 어느 부분을 색이 다른지에 대한 이게 경계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비슷하게 칠해놔서 어디를 마스킹하고 어디를 해야 될지를 모르게 해놨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리서치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 알아서 만들라는 식으로 저 도색 가이드를 준 것 같은데, 도색 가이드라기보다는 데칼 가이드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화면이 전체적으로 찍힌 사진이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배치가 그렇게 된지도 오래된 기체도 아니고, 또 스텔스기라는 특성 때문에 상당히 보안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싶은 각도라든지 보고 싶은 면을 볼 수 있는 사진이 거의 없어서 마스킹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고, 여러 번 떼었다 붙였다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 될 것 같고, 찬찬히 붙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차라리 데칼화 되어 있었으면 하는 또 아쉬움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듭니다. 달리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하나 잘라서
배도색된 부분을 상처를 안 주면서 메워가는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잘 하다 보면 나름 리듬감도 붙어서 탄력도 받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머리를 식혀가면서 열심히 붙여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몇 회가 더 이어져야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마스킹 작업이. 상면의 마스킹 작업을 끝내고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면보다 화면이 더 어렵습니다. 훨씬 복잡하고 좀 시간이, 상면이 약 이틀 정도 걸렸는데 화면은 훨씬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면은 그래도 사진들이 조금 검색이 되었는데 화면은 특히나 검색이 어렵다기보단 아마 화면을 찍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 싶은 부분, 저 부분이 마스킹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방법은 없기 때문에 또 조각조각 내어서 열심히 붙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 포스팅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 저도 마스킹을 끝내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마스킹 시간은 이렇게 지난하게 오래 걸릴 거지만 저걸 또 칠하고 벗기는 시간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또 허탈감이 밀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에서 좀 넓은 부분들은 이미 작업을 했고요. 이제 복잡한 부분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잘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땀 한 땀 열심히 작업을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또 고생하는 저를 위해서 만화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스킹 5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일하는 틈틈이 짬짱이 시간 날 때마다 작업을 해서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요. 워낙에 넓은 면적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조금 오래 걸린 것도 있는데, 여하튼 화면이 상면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했고 저렇게 세기 혹은 톱니 모양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 또 일본의 유명한 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반대 방향을 마스킹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지는 방향 말고 라인 쪽을 먼저 도색을 하고 마스킹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선택이지 싶습니다. 저는 제가 좀 어렵게 작업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나은 방법일 수 있는데, 왜냐면 가려야 하는 면적이 가장 많은 색을 가리는 것보다는 덜 칠하는 색을 가리는 게 좋은 방법인데 머리를 잘못 굴렸습니다. 그래도 딱히 이미 진행한 일이라 계속 달렸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다 붙이게 되었는데, 원래는 저기 내부도 가려놨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다시 뜯어서 아마 저 부분에 색이 삐져 들어가고 한 것들을 또 수정하는 마스킹도 또 도색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 보시면 또 마스킹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이어지는 마스킹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의 마스킹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킹한 부분을 이제 도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색을 했는데, 일단은 그 도색 가이드보단 실사진을 보고 도색을 했는데요. 조금 밝거나 또 푸른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여태까지 모형을 특히 도색, 비행기 현용기 도색하는 스타일이 제 눈에 보이는 색
느낌 이렇게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고요. 근데 조금 가이드 색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진이라든지 그런데 또 보는 색이랑도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모형이라 그거를 정확하게 재현한다기보다는 제 느낌을 살려서 도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냥 제 느낌대로 조색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색상을 정확하게 어떻게 썼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냥 제가 봤던 사진 중에 금속 색상이랑 가장 대비가, 그러니까 표면에 금속색이 비치면서 저 부분이 조금 대비가 많이 됐던 색상이 약간 푸른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 색상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조색을 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마스킹을 벗기고 있는데요. 마스킹을 할 때는 며칠이 걸렸는데 마스킹을 벗기는 건 한 2시간 남짓? 워낙 큰 면적을 많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벗기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잘 됐고 벗기면서 마스킹에 아래 도료가 조금 벗겨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토색으로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붓도색으로 커버를 하든지 해서 또 그 부분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본 도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렇게 지금 제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벗겨지거나 도색면이 까진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미처 마스킹을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저거는 다시 재마스킹을 하고 다시 도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큰 면적을 작업하다 보니까 빼먹은 것 같은데요. 또 손발이 고생해야죠. 왠지 마스킹 테이프만 보면 토가 쏠리는데 또 마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제가 도색을 마스킹을 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모르고 마스킹이 빠져서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영상을 찍으면서 미리 한 부분만 칠해놓고 안 칠해놓은 것들하고 이렇게 다 칠을 하고 다시 마스킹을 하고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원래 도색을 하고 마스킹을 다 했었는데요. 뭔가 수정할 게 있어서 마스킹을 떼어내 버리는 바람에 결국엔 다시 했고, 또 너무 마스킹을 많이 해가지고 색이 다른데 모르고 칠해버린 부분도 찾아서 추가적으로 마스킹을 하고 원래 색을 다시 칠을 했습니다. 이게 자료가 확실한 건 아니라서 일단은 최대한 비슷하게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색이 굳고 난 이후에 벗겼고, 그리고 앞에 작업했을 때 마스킹을 떼어내면서 일어난 부분, 그러니까 도색 피막이 같이 이렇게 벗겨지거나 아니면 끝에 제가 잘 덮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대어가면서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부분 도색으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 도색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또 마스킹을 해야 될 상황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워낙에 스텔스기 자체가, 형상 자체가 그렇게 기존의 비행기들에 비해서, 전투기들에 비해서 좀 이쁜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날개를 꺾어야 좀 그래도 그나마 조형적으로 볼만한 것 같아서, 그러려고 하면 저기 날개가 꺾이는 부분의 안쪽에 또 색이 다른데 그 부분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흰색을 추가로 도색하면서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빼먹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마스킹을 하고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제가 마스킹입니다. 일단 접을 생각이라 접히는 부분 안쪽으로 항공 백색이 칠해져야 하고요. 그래서 다시 날개 접가 접히는 부분, 폴딩이 되는 부분 안쪽으로 마스킹을 하고 흰색을 칠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스킹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F-35C 작업은 중간에
마스킹 작업이 한참 많이 걸렸고, 또 가운데는 또 쓸데없이 표현이 많이 된 리펫 자국을 지우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테두리, 그러니까 캐노피 안쪽으로 검정색이 칠해져야 되는데 저걸 또 빼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도 다시 칠을 하고, 또 기체의 기수 아랫면에 보면 센서가 수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스킹을 하고 도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미처 마무리를 안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을 넣기 전에 여러 군데를 더 마스킹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부재가 다시 마스킹으로 붙었습니다. 여하튼 뭐 기본 도색은 얼추 다 마무리되었고요. 빠뜨린 부분만 이제 마스킹을 추가적으로 하고 도색을 하면 이제 워싱 단계로 넘어가고, 워싱을 넘긴 다음엔 이제 데칼을 붙이고 웨더링을 하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슬슬 완성 쪽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부분 마스킹으로 전체적인 마스킹을 끝냈습니다. 기본 도색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워싱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좀 큰 기체라든지 동체, 날개 이렇게 큰 부분들을 워싱을 해버리면 자잘한 거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최근에는 무조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잘한 것들부터 워싱을 하고, 또 뭐 세필로 작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작업을 다 하고 좀 덩치가 큰 쪽으로 옮겨가면서 워싱을 하는데요. 뭐 어려운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워싱은 그냥 세수를 해주는데 떼세수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뭐 먹선 놓기라고도 많이 표현을 했는데, 먹선을 깔끔하게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웨더링 겸 겸해서 넣으시는 분들은 워싱 개념을 잡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사용감은 있는 느낌을 항상 원하기 때문에 조금 때를 이렇게 넓혀서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뭐 먹선 넣기 겸 워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닦아내고 난 이후에는 세필을 이용해서 저기 뭐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요. 또 일단 바퀴 같은 경우도 단단하게 부착을 했습니다. 저게 방향이 있어서 방향을 잘 맞춰야 정확하게 양쪽 부품이 끼워져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맞는 방향이 있어서 저렇게 잘 끼우고 이제 잘 건조를 시켜놨습니다. 다음 작업에서 뵙겠습니다. 워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자잘한 부품들을 했다면 이젠 조금 크기가 커지는 부품들을 또 이렇게 워싱을 하는데요. 내부에 있는 거라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뭐 사용 환경이 바다이다 보니 좀 더럽게 가자는 식으로 좀 덜 닦았습니다. 특히 뭐 내부 부장창을 열어둘 거라 또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보이는 쪽 위주로 해서 조금 더티한 느낌 이렇게 나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일단은 그레이 색상도 같이 한번 사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뭐 패널 라인을 깊게 하거나 또 그래도 얼마 있지 않은 뭐 리벳을 깊이 파질 않아서 그렇게 효과가 적이진 않아서 조금 그냥 괜히 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계속해서 자주 사용하는 검은색 패널 라이너를 이용해서 워싱을 좀 해줬고요. 일단은 뭐 빌드업이라고 할까요? 작은 쪽부터 점점 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웨더링을 어떻게 넣을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본 영상은 저 스텔스 도료의 철 성분 때문에 독이 쓴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바다에서 사용하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아마 그냥 이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좀 더티하게 워싱을 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일 큰 덩치의 워싱을 시작합니다. 앞에 쭉 이어왔던 워싱과 별반 차이가 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밑을 쳐다보니까 저걸 다 어떻게 마스킹 했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눈으로 봐도 어지럽습니다. 일단은 이 덩치를 워싱을 하면서 내부 무장창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또 도색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닦았는데요. 아무래도 무장창에 도어들을 달고 또 무장을 놓고 하면 안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보일 것 같은 부분 위주로 좀 편안하게 가자는 식으로 세피를 이용해서 배선 정도만 칠해주는 쪽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배선이 저거를 직접적으로 찍은 사진이 없기 때문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떤 배선 색인지는 잘 알 수가 없으나 최근에 KF-21을 사천에서 봤을 때 랜딩기어 도어 열린 부분에 배선들이 제 대부분 다 검은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제 눈에는 검은색밖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은색 에나멜 위주로 그려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워싱은 다 끝났고요. 워싱을 끝나고 워싱을 하면서 발라졌던 이 패널 라이너들이 마르면 이제 데칼을 붙이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날개를 펴보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폴딩을 시켜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생긴 모양이 그래서 그런지 폴딩하는 쪽으로, 그리고 데칼은 그림 리퍼로 가겠습니다. 데칼을 붙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데칼 자체가 그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선명하지 않다고 할까요? 또 불안감이 조금 있었는데 이 데칼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장 데칼을 하면서 실망이 커졌는데 그거 아닌 이상 일단 이 동체에 붙는 데칼들은 상당히 그래도 쓸만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잘 붙여 나갔고요. 데칼 붙이는 걸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데, 데칼을 잘 붙이는 방법은 원하는 위치에 데칼을 잘 가져가고 데칼 접착제를 바르고 데칼을 놓고, 그리고 평옷으로 물을 잘 밀어줘서, 그러니까 내부에 접착제와 섞여 있는 물을 잘 밖으로 밀어서 내부 공기를 없애고 붙이는 게 가장 데칼을 깔끔하게 잘 붙이는 방법입니다. 조금 실력이 더 좋으시면 데칼과 데칼 사이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투명한 대지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도 자르면 좋은데요. 그럼 또 나중에 간격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는 미리 한번 복사를 해두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통째로 붙였는데, 저게 마감제를 안 올려두거나 하면, 아니면 저 안에 내부 기포가 생기면 허옇게 떠버린다고 그래서 실버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발생하니까 그런 거 유의해서 데칼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마스킹 작업에 비해서 데칼은 얼마 없어서 빠르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데칼을 거의 다 붙여가고 있습니다. 큼직한 데칼은 금방 다 붙였고 이제 자잘한 데칼만 조금 남았는데요. 또 데칼을 다 붙이고 무장 데칼을 붙이면 끝인데, 아무래도 기종 자체가 스텔스 기종이라서 표면에 딱히 이렇게 스텐실 관련한 데칼들이 많이 안 붙어 있어서 작업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었는데, 노스텝 조 데칼이 상당히 많이 말려가지고 편다고 작업 도중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이 기체를 만드실 분들은 저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무장 데칼이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저기 이 무장의 훈련탄인지 실탄인지를 구분하는 데칼을 여러 보이는데, 알람까지는 그닥 문제가 없었는데 사이드와인드 9X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폭탄 같은 경우에 저게 완전 뭐 잘못 디자인을 하고 프린팅을 한 것 같습니다. 곡선의 부위에 붙여야 될 부분들은 대부분 포기를 하고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붓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전혀 안 붙거나, 저게 곡선 타입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인쇄가 되어야 되는데 직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안 붙기 때문에 역시나 이 킷을 작업하실 분은 저 무장 데칼, 특히 저기 뭐 이 실탄인지 훈련탄인지 나타내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은 다 붓으로 칠하고 데칼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름에 끝내려고 했던 작업이 이제 거의 제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 무장이라든지 랜딩기어 도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접착해 줍니다. 일단 뭐 무장은 그렇게 무리 없이 제 위치에 고정하고 접착을 했는데요. 문제는 랜딩기어 커버라든지 무장창 커버 혹은 도어들이 제가 조립 단계에서도 맞춰봤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색을 하고 다시 이제 조립과 접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큰 것들은 제가 많이 맞춰봤는데 작은 것들은 당연히 맞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히 맞겠지 한 생각이 오산이었습니다. 특히나 노즈 랜딩 기어의 후방 쪽 커버 같은 경우에는 저 가이드를 잘라야 제대로 접착이 되고, 또 일부 가이드도 조금 자르거나 모형을 변형을 하거나 깎아줘야 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작업하실 때 미리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건데, 제가 안 맞춰본 게 아닌데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보시면 작은 것들은 당연히 그 위치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 도중에 한번 안 맞춰봤는데요. 저게 폭이 좁거나 해서 저 간격이 너무 넓어서 저걸 줄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우겨 넣어서 일단은 저 정도까지 작업이 거의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웨더링은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이번에는 웨더링은 안 하고 작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저 날개를 접을 건지 아니면 펼 건지 캐노피를 닫을 건지 열 건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전시하는 상의 문제도 있고, 또 폈을 때 너무 좀 못생겨 보여서 차라리 날개는 접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예 접어서 접착을 했습니다. 처음 생각은 펴고 사진을 찍고 접고 사진을 찍고 하려고 했는데 펴니까 좀 모양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 차라리 접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접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작은 액세서리 부품들은 위치마다 끼워주는데 딱히 액세서리 부품이라 해봐야 저기 안테나 정도밖에 없고, 이제 캐노피 정도만 작업을 하면 전체적인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근데 저기 캐노피를 제가 스모크 도장을 했는데, 원래는 저기 스모크보다는 금 코팅이 된 거라 약간 노란색이 많이 붙이는데요. 근데 아카데미 킷을 봐도 약간 스모크성이라서 그거를 참조해서 얇게 분명히 하고 그렇게 진하게 안 했는데, 코핀 내부가 검은색이라 덮으면 완전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닫을 건지
아니면 열 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할 것 같은데 내부에 뭐 그렇게 썩 디테일이 좋은 조종석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닫자는 의견과 열자는 의견이 반반이라 고민 중입니다.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마크 소프트를 이용해서 데칼이 들떠 있거나 아니면 공기층이 보이거나 잘 안 붙었다고 보이는 것들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마크 소프트를 바르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부트를 이용해서 액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공기층을 없애주고 최대한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데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공기층이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마스킹이라든지 도색을 하면서 약간 색이 삐져나왔거나 아니면 색이 긁힌 부분이 있으면 제피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제피를 이용해서 붓 끝을 이용해서 스크래치가 나거나 아니면 조금 벗겨진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발라주는 작업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또 보니까 가이드에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마스킹을 하고 또 다른 색을 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역시나 마스킹 후에 추가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이 킷은 마스킹으로 시작해서 마스킹으로 끝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은 대부분 마무리는 했고, 또 다행히 또 고민도 끝이 났습니다. 그 고민의 끝과 함께 거의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마무리가 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트럼펫터 F35C 라이트닝 2 1:32 스케일의 작업기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까지 큰 고민은 캐노피를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는데요. 마지막 결정은 캐노피를 여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닫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영상을 찍고 여는 쪽으로 해서 했는데, 여는 게 그렇게 꼭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 가이드 부분이 되게 약한 게 부품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라 조금 조립하는데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또 여는 게 조형적으로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서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접착에 신경을 써서 했는데, 이제 전시를 할 때 사람 손이 안 닿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 부분이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어서 왜 저렇게 설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제가 본 타미야의 킷은 저 열린 캐노피와 닫힌 캐노피가 두 개가 존재해서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서로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되게 탄탄하게 또 잘 고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장은 피스톤 모드로 제작을 했는데, 무장의 디테일이 트럼펫터 킷의 디테일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장은 전부 아카데미 킷의 잉여분으로 아니면 여분으로 있던 무장을 가져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무장 데칼 같은 경우에는 곡선에 붙여야 되는 데칼을 그러면 곡선형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직선형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못 붙였던 게 많았고요. 그래도 일단은 아카데미라는 또 좋은 회사에 또 저렇게 풍성한 무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날개를 접은 게 훨씬 멋있어 보이고요. 또 같은 라이트닝 시리즈에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 틀리고, 특히 해군형이 덩치도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덩치에서 주는 또 카리스마가 조금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웨더링은 추후에 제가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냥 조금 며칠 안 굴린 아니면 며칠 정도 굴린 그런 느낌이 나도록만
보인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또 이렇게 마지막 영상을 올리게 돼서 지켜봐 주셨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